네, 굿모닝 오피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여야 만만 현 정치권 상황들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사의 또 이면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예정이 되어 있죠. 선출. 지금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네.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뭐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이 아주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쉽사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가 가장 예측하기가 힘들고 예. 최악의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입니다. 어. 앞에선 찍어주겠다 그러고 또 뒤에 가서 안 찍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죠. 조은희 의원이 모 의원한테 그 권성동 의원을 향한 지지 예. 확보 이런 그 현황을 보낸 문자가 지금 찍혔어요. 뒤에서.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기 그걸 때문에 바로 삭제하시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공개가 돼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권성동 의원도 지금 상당히 좀 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당내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 그거보다도 관망파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어느 후보의 정견이 어느 후보의 입장이 우리 당에 더 실익이 있을 것이냐 어떤 분의 그 입장 자체가 국민을 위한 예.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를 아마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권성동 의원이 거의 원내대표 확실한 것처럼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부 입장 그러시고 네. 신조 부대변인은 네. 뭐 여기다 뭐라고 더 얘기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네, 같고요. 네. 예.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권성동 의원이 뭐 그 강성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관리도 잘해왔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남권이잖아요. TK. 예. 그래서 현실 감각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살려고만 생각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예. 노력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김민주 부대변인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니 권성동 의원이 아니게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그다음 뭐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그게 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은 시간 문제고 저는 이번 주에 되고 설사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도 놀랄 정도로 그 굉장히 지금 국민의 분노가 심하고 특히나 놀랐던 게 저는 그 집회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못 듣던 노래들이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권 가요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 뭐 저기 K-팝이나 아니면은 뭐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면서 응원봉 들면서 구호 외치는 게 대부분 다 젊은 목소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원봉들이 저게 어디 팬클럽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예. 좀 전민 항쟁의 그 문턱에 와 있다. 예. 전 국민 불복종이 됐고 나 물러나면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뭘 고민하고 꼼수를 부리더라도 탄핵은 될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어젠가 그젠가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경제요. 예, 경제 그래서 분야에 저희가 있어서. 그 정무위는 한국 거래소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기재위는 한국은행장과 긴급 경제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만큼은 민생만큼은 좀 같이 챙기자 이런 뜻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탄핵 관련해서는 더 이상 소통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은 뭐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 그 이후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탄핵 가결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뭐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얘기를 해주신다면. 탄핵 가결이 되면은 저는 탄핵 그 심판 결론이 나와야지 이제 당 차원에서는
세세한 그 전국을 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헌재 재판관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도 그 책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부 뭐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법적인 데에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 공방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2명을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승인하면 될 거고 헌재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6명에서도 충분히 결론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내란 수계의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예. 빨리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과도 예. 탄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만약에 내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헌법 탄핵이 저기 소추안이 가결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예.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게 그럼 우선되는 건가요?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는 특검 내란죄 수사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예. 지금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지금 조금 법 쪽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가 너무 빨리 올렸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의 인사권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예. 대통령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공기관장을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임명하려고 하니까 그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한테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입장이 달라졌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시키고 이 전국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다면 헌법재판관을 먼저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지금 일정 스케줄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민주당이 스스로의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관 추천이 조금 늦은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면은요. 예. 그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 못할 겁니다. 저희가 한덕수도 그러니까 탄핵할 거기 탄핵안 때문에 지금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명을- 순위가 네. 다음 순위가 그 최상목 최상목 그렇죠. 경제부총리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한덕수, 한동훈 그 법적으로 위반되는 공동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는 박근혜 때하고 저희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때는 권한의 일부가 사적으로 쓰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군대를 함부로 움직였던 거예요. 예. 예, 내란 문제 아니라 외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군 통수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말씀은 다 알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인데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할수 있죠. 국무총리까지 법적으로. 해임하겠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인데 예.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8년 전에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모순이다. 그게 모순이 되는 예, 것이죠. 예, 예. 게다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임명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예.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그- 핀잔을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예. 헌법재판소를 그때 지금 무력화시킬 예. 거냐, 우리 일하지 말라는 수장으로부터, 거냐. 예, 예. 그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시키려고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추천하고 그것에 대한 인사권 문제, 임명 권한이 누가 있느냐 그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납득이 어렵다. 납득이 어려운 예, 것이고 예, 제가 예. 부대변인님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게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그 1월날 한 담화가 굉장히 불법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각 정부 운영은 총리가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결국에 오후에. 예, 이거 예. 뭐냐면 당정 협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1월 상황으로 복귀해 보면 예. 당정 협의라는 것은 저희 당이 그 동안에도 계속 쭉 해왔던 것이고 그러게요. 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때도 당정협의 해왔던 것입니다. 예.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국민의힘이 막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가 뭐 이거저거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좀 많긴 합니다만 저도 여기 한 가지를 더 질문 드리면 그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 지금 국무총리 탄핵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입장 있으신가요? 그래도 계속 탄핵을 강행하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의 권력이 사적 비선 라인을 통해 사용된 거고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했던 거는 권리가 있는 데다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김부겸 총리가 예. 과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있었고 본인도 반대는 했다고 했지만 이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외람되지만 예. 기회는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충분히 저는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거 위급하니까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니 예. 의장님 이거 빨리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예.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계엄령 선포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잠자러. 예. 예.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방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관한 것도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그럼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11분 계셨다고 하죠. 아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를 침탈했어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제이지만 일제가 주는 관직에 그대로 있어야겠다. 이거를 지금 역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친일파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날 지금 비유에 대해서는 네, 각자 좀 지금 판단하면 될것 심각해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강제로 동원됐던 일반 부사관들, 경찰들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법에 정확하게 단순 가담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주고 있는데 좀 그 국무위원 정도 되는 분들이 예. 책임감이 없다. 국무총리가 그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었던 국무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해야 됩니다. 사실 줄줄이 예상하고 계신 거 다 아닌가요? 계셨던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계시는 장관들 한 11분 뭐 10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다 탄핵해버리면은 이 정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국정마비에 대한 사실 걱정도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30인 기준에 15인 이하면은 뭐 한덕수 미달이다. 총리는 예. 국무위원의 어떤 수장이고 국무위원 그 회의를 소집도 했고 예. 책임이 좀 다르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수사가 시급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사실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심사가 네. 있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이걸 미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좀 반려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민주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3심은 전체적인 1, 2심에 예. 절차적 문제를 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심까지 좀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 굉장히 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 원래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 계속해서 재판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지금 국가적인 혼란을 틈타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계엄 사태인 것이고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걸 다르게 보고 정정당당히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국 대표가 오늘 11시 45분에 선고를 아마 할 겁니다.
대법원에서 11시 45분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파기환송하지 않고 예. 우리가 2심에서 했었던 그 고법에서 내렸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예. 뭐 요새 그리고 사법부 판결이 하도 예측을 벗어나니까 봐야죠. 또 파기환송될 수도 있어요. 그 네.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해놓은 거는 저는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다 정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11시 45분에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까. 예, 구속될 겁니다 아마 오늘.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의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실 사법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 또한 이번 계엄과 조금 영향이 있을까? 2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 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조기 뭐 대통령 탄핵을 진짜 인용시키려고 한다면 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을 지난주에 불참한 것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그 질서 단합이 어려운 것을 막기 위한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범죄자 신분입니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보세요. 이 재판이 멈춰야 되냐?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이 논란도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에. 예, 예.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재판이 진행돼서 2심, 3심에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징역형 유죄가 나온다 하면 예.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계엄 사태보다도 더 큰 대통령 거리가 즉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이 계엄 사태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명맥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국헌문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은 그리고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탄핵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께도 사실 그 항소심 관련된 그 통지서가 뭐 지금 반려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좀 안쓰럽다. 예. 그리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 시기에서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불질러 놓고 뭐 부채질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 뭐 계엄령 이선 내란을 뭐 우리가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은 아니죠. 예. 예. 아니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고 쳐놓고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라니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없으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선에서 그나마 기회를 갖고 보수가 다시 재기라도 하려면 내란 동조 세력하고 손을 끊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갖고 빨리 탄핵에 찬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 50%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예, 예. 최소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그래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예. 이미 경험이나 충분히 도민들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보여줬고 그때 그렇게 큰 사고가 났나요? 사고가 안 났어요. 예. 우리 윤석열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낸 사고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핑계댈 게 좀 구차해 보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조 부대변인. 짧게.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예, 지금 예.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지금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중이라는 저는 이재명 거. 대표가 사고 친 게 없다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 동의하기 예. 어렵습니다. 예, 양쪽 다 수사 중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또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부터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합니다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탄핵 이후에 예. 전국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할 건지 예. 머리를 같이 맞대고 예. 협의하는 네.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도 예측을 한번 해주신다면 다음 주 방금 시간. 그 이창용 총 그 예. 일곱편 금감원장인가요? 그 예. 방금 어떤 분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 평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좋다라는 했죠. 지금 그럼요. 지금 예. 기사가 방금 단독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의원들께서도 뭐 저기 슬기로운 또 결정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말이 되면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네, 네.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야만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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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작은